자, 이번에는 16페이지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면 통신 장비 그러면 매체란 말도 씁니다. 통신 장비 간의 통신을 위해서 정해진 규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통신을 위해 정해진 규약이다. 그러면 요즘에 쓰는 통신 프로토콜 중에서 TCP/IP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 대비 주소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주소가 부족함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 TCP/IP, 이때 요 영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T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T라고 하는 것은 TRANSFER, 트랜스퍼라고 해서 전송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전송. 따라서 앞으로 TCP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전송이다 라는 말로, 전송이라는 말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CP, 전송 프로토콜. 따라서 TCP/IP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신 규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토콜 기본 요소, 첫째 구문이라는 게 있고, 의미, 그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나올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했다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 두 번째 오른쪽엔 특징이 있습니다. 구문이 무엇인가? 특징, 데이터의 형식, 부호화 방법, 전기 신호의 크기 등을 규정하는 것을 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형식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했을 때 전송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엔 두 개체, 장비 간의 전송 및 오류, 에러를 제어하고 또 흐름을 제어하는, 조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란 뭐냐? 제어하는 거다, 조절하는 거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순서, 그러면 타이밍이란 말을 쓰고, 타이밍 그러면 순서란 뜻이며, 또 하나 두 장비 간, 개체 간에 뭐를 조정합니까? 순서를, 속도를 조정하고 메시지 순서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 타이밍이라고 한다. 따라서 왼쪽에 종류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다른 특징 세 가지를 잘 분별해서 기억하시면 프로토콜 기본 요소에 대한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 정보를 보낼 때 이런 규칙을 정한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ISO. 이 ISO라는 기구는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자, 그러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ISO를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OSI가 됩니다. 따라서 ISO에서 OSI 7계층이라는 것을 통신하는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OSI에서 만든, ISO에서 만든 OSI 7계층을 배울 때 첫째 중요한 것은 1층부터 7층까지를 규정을 했는데, 1층은 물리계층이라고 하고 영어로 피지컬이라고 하고, 2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고 영어로 데이터 링크, 3층은 네트워크 계층, 4층은 전송 계층, 5층은 세션 계층, 6층은 표현 계층, 7층은 응용 계층. 따라서 이 순서를 1층부터 7층까지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때 요 앞글자 물자와 대자와 내자, 전자, 세자, 표자, 응자를 따서 물, 대, 내, 전세, 표, 응 하고 외우셔서 꼭 요 7계층의 순서를 기억하고, 또 하나 요 아래쪽에 1, 2, 3계층은 1, 2, 3층은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하위란 말을 써서 하위계층, 나머지 4, 5, 6, 7 이것은 위에 있다 그래서 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상위계층.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순서는 순서를 외우는 게 첫 번째고, 자, 그렇다면 이 층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응용계층과
표현 계층과 물리 계층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계층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자우편이란 말이 있듯이 한마디로 이메일을 작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메일 작성. 자, 그러면 이메일을 작성하는 최초의, 즉 인터넷을 연결하고 메일을 작성한다. 메일을 작성하고 보내고 받으면 거기에 뭐가 저장이 됩니까? 보낸 메일, 받은 메일,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하는 이러한 층을 응용계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용계층 그러면 최초의 이메일을 작성하는 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 메일이 상대방한테 전송될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메일이나 상대방 메일을 보면 안 되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되고 또 압축도 해야 됩니다. 메일이 크면 압축을 해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 받은 사람은 압축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도 해야 되므로 응용계층에서 보내지는 파일들이 암호화하거나 해독하거나 압축을 담당하는 것을 표현계층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쭉 정보가 순서대로 진행되면서 마지막에서는 컴퓨터에서 신호가 외부로 나갑니다. 나갈 때 물리계층에서 관리하며, 물리계층은 매체 간의 장비, 즉 매체 간의 물리적이고 전기적이고 기능적인 절차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인터페이스, 접속을 규정하는 층을 물리계층이다. 이 물리계층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선을 연결해서 컴퓨터가 연결이 되고 컴퓨터에 또 상대방 이 장비들이 연결이 되므로 우리가 이 물리계층은 눈에 보이는 층, 이렇게 이해하시면 물리계층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 OSI 7계층을 공부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순서를 외우는 거. 둘째, 응용계층 기억하시고, 표현계층 기억하시고, 물리계층 기억하시고, 또 시험 문제에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응용, 표현, 물리라는 말 대신에 또 영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계층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표현계층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세션 그러면 세션, 전송 그러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계층은 피지컬. 이런 영어도 꼭 기억하셨다가 다 아는데 영어로 나와서 못 고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영어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OSI 7계층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응용계층이라는 데서 우리가 메일을 작성하고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토콜들이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 그래서 규칙을 정리해서 프로토콜로 정리해 놨는데, 첫째, 텔넷이다 라고 하면 원격이다 라고 하고, 역시 여기에 텔넷이란 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텔넷. 두 번째, 여기에 FTP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 F란 말은 파일이란 말입니다. TP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전송이다. 그러면 FTP 그러면 파일 전송. 시험 문제에서 파일 전송 그러면 FTP를 꼭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F는 파일이다. TP는 전송이다. 그랬으니, 또 하나, 요 HTTP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할 때 네이버를 연결한다 그러면 www.naver.com 이렇게 영어를 씁니다. 이렇게 영어로 주소를 입력하면 이 영어를 통해서 상대방 회사, 즉 어디요? 네이버라는 회사로 연결시켜주는 기술. 내가 인터넷에서 글씨, 텍스트를 쓰면 상대방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이런 것을 HTTP, 다시 말을 해서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하이퍼텍스트.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라고 나오면 답에서 반드시 HTTP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SMT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인데 M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M이라는 것은 이메일. 또 하나,
TP는 전송, 두 개의 말을 합쳐서 이메일 전송이 SMT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전송한다 그런 말 나오면 답에서 SMTP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인터넷을 한다, 통신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PC의 주소가 있습니다. 이때 PC의 주소를 자동으로 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은 DHCP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DHCP 그러면 주소를 주는데 자동으로 주기 때문에 동적 주소 할당 이런 말을 씁니다. 동적 주소 할당. 그 다음 SNMP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위에서 M은 이메일인데 여기서 M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관리란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S는 simple, N자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 해서 네트워크 관리 나오면 SMTP를 답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SMTP. 자, 이제 응용 프로토콜에서 마지막 DN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www.naver.com 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쓰면 이것을 숫자 주소로 바꿔줍니다. 영어 주소를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DNS, 즉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라고 한다. 따라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 가장 많고 요 종류를 꼭 기억해서 말이 나오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전송 계층에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전송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CP, 또 하나는 UDP. 다음 중 전송 프로토콜이 어떤 거냐? 전송 계층 그러면 TCP를 답으로 고르시거나 UDP를 답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때 TCP란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이 있고 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메일 수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UDP는 광고 메일입니다. 광고 메일.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일 수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UDP라고 하고, 어쨌든 TCP와 UDP는 어느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다? 전송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프로토콜에 대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 이 IP 주소다라고 하면 여기다 하나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주소는 어떤 컴퓨터든지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128.10.1이다 라는 주소가 있으면 컴퓨터에서는 이런 10진수 숫자를 기억 못하므로 반드시 중간에 2진수로 바뀌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192 그러면 8비트로 11 00 0000.8비트로 이렇게 표시하고, 128 그러면 1000 0000이라고 표시하고, 10이라는 숫자를 2진수로 0000 1010 마지막 1이라는 숫자는 0000000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소 표시하는 방법에서 아시듯이 여기에 있는 192, 여기에 있는 128,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숫자의 2진수, 마지막 1이라는 숫자의 2진수.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8비트, 여기도 8비트, 여기도 8비트, 여기도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비트 4개가 모이면 총 32비트가 되겠습니다. 32비트.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인터넷을 하고 있는 현재에서는 주소가 지금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하나, 현재 사용하는 기술은 IPv4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인구 대비 주소가 많이 부족한 편이므로 없다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술이 좀 발전돼야 되고, 미래에는 128비트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 준비 중에 있지만 이때 기술은 IPv6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IPv6 그러면 128이라는 것을 답에서 고르시고, IPv4 그러면 32비트를 답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주소를 사용할 때 지금처럼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주소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맥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맥 주소. 맥 주소는 컴퓨터의 기계 주소, 즉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낼 때 기계에다가 붙이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맥 주소라, 컴퓨터 기계 주소라 하고, 통신에서는 물리적 주소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12개의 숫자와 16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0, FF, 00, 3251, 72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이런 주소 시스템을 우리가 맥 주소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표현된 맥 주소는 총 12개 숫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영어로 A, FF가 주소에 영어를 사용하므로 16진수란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소를 사용할 때 많이 쓰는 조직에는 주소를 많이 주고, 주소를 조금 쓰는 우리 가정에서는 주소를 조금 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주소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1부터 126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주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A 클래스다 라고 하고, 128부터 191로 시작하는 주소는 B 클래스다 라고 하고, 192에서 223으로 시작하는 주소는 C 클래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만약에 주소가 8자리인데 8개가 모두 1111, 1111이라고 되어 있을 때 1이 8개를 10진수로 바꾸면 255가 되고, 이것이 주소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주소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 클래스 그러면 255가 1개고 0이 3개, 또 B 클래스면 255가 2개, 0이 2개, C 클래스 그러면 255가 3개, 0이 1. 0이 많다라는 것은 요 0을 변화시켜서 주소를 만들므로 A 클래스는 주소를 많이 만들 수 있고, B 클래스는 0이 2개이므로 주소를 만들 때 중간 정도 숫자만큼 만들 수 있고, 0이 하나다 그러면 주소를 제일 작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A, B, C 클래스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가 150점, 120점, 0.1이라는 주소가 있다. 이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판단을 150 그러면 이 문제에서 B 클래스다 라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128과 150 사이의 주소가 150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므로 150으로 시작하는 주소는 B 클래스다 라고 판단을 먼저 하시고, B 클래스는 255가 2개이므로 만약에 문제에서 서브넷 마스크를 물어봤을 때 255점, 0.0을 답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첫째, 주소를 주고 무슨 클래스냐 물어볼 수도 있고, 주소를 주고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클래스를 구성할 때 A, B, C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A 클래스는 0비트, B 클래스는 10비트, C 클래스는 110비트를 사용한다까지 포함해서 주소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주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192점, 168점, 10.0이란 주소가 있다라고 할 때 요 끝에 숫자가 0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소를 주고 무슨 주소입니까 물어보면 네트워크 주소를 답에서 고르시고, 네트워크 주소 그러면 주소의 마지막 자리가 뭐다? 0이다. 그 다음 전자우편, 즉 이메일의 시스템을 구성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MTA, MUA, MDA를 꼭 생각하셔서
시스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메일을 보내는다, 받는다 할 때 개념을 얘기하면 맨 처음에 메일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을 전송이 된 메일을 확인을 한다 라고 해서 이메일 개념은 작성, 전송, 확인 요 세 가지가 하나의 개념으로서 아닌 것을 답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BMS 그러면 메일을 검색하는 기능이고 MIME mine 그러면 첨부 파일 기능이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스팸 메일이다. 스팸 주로 광고 메일을 많이 쓰죠. 불특정 다수에게 무더기로 송수신된 메일을 스팸 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프로토콜과 주소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